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체형 불균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바른 자세는 성장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불균형 체형을 잡아주기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배수문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같은 출신 배수문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신체 불균형이라고 하면 그 거북목 같은 증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조례안에서 어떤 상태를 신체 불균형이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북목 이런 현상인데요. 예. 불균형 체형이란 근곤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불균형 상태인 경우.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북목, 굽은 등, 좀 심하면 척추 측만이라든가 예.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말하죠. 네, 사실 현대인들은 컴퓨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예. 특히나 학생들은 더 심하죠. 아, 그렇죠. 책상에서 노트북을 볼 때나 예. 뭐 이런 데 낮은 위치 그리고 화면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예. 고개를 드는 것보다는 내려서 보는 거북목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도 또 항상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자세로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예. 휘는 등 척추 측만 현상도 나타나고요. 예. 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점프 이게 자세가 불안정한 경우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신체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 건강 검사 예. 통계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발표하지 않아서 작년 통계를 말씀드리면 심하다고 하는 근공격계 척추 이상은 한 1.37%고요. 예. 그래도 1000명 중에 13명 정도가 척추 이상이에요. 조금 그러네요. 이상인 거죠. 예. 숫자가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1.06%에서 1년 사이 0.3%가 늘은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고학년이 될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앞으로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예.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학년만 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은 0.07, 중학교 아하. 1학년은 2.2 이렇게 되는데 고1이 되는 순간 2.85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쯤 거의 3이 넘을 것 같아요. 조사는 안 해봤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거죠. 예. 뭐 이런 척추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비만 이런 것도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 요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런 자세 교정이 키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많이 미치죠. 예.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한 350개 정도 뼈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예. 근데 성장하면서 이게 206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청소년기에 특히 뭐 초등학생들 이거 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뼈가 자리를 잡는 건데 예. 척추에 이상이 있다면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비만과도 직접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같은 영향을 좀 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체육 등의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서 관련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분의 1 등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에 오면 억지로라도 체육 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좀 하고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도 운동에 포함되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신체 활동 안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학교를 가는 상태의 케어보다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간 수업 일수가 190일인데 대부분 경기도는 한 50일밖에 안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140일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한 거니까 선생님 앞에서 설명하는 걸 이게 앉아서 정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니까 훨씬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궁금한데 학생들 신체 불균형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교육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사실은 교육하고 이래서 바로 일거에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예.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근거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의무감을 부여했고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불균형 체형에 대한 예방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연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도 초청해서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듣는데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불균형 체형을 잡아주기 위한 조례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해야죠. 원래 체육 수업에다 들어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이거를 명시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경기도 물리치료사협회인가요? 이쪽하고도 사전에 좀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물론 뭐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뭐랄까요, 체형 불균형과 관련된 주기적인 검진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매년 학생 건강 검진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통보만 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지도 뭐 이런 게 되게 미흡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할 생각이고요. 건강 검진한 결과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면밀하게 상담해 주는 것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결과가 향후 미칠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체형 관리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의원님 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그래도 구속력과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학교들도 시행을 하게 될 텐데 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조례가 보통 의무화는 아니고요. 학교 교육의 정권은 사실은 학교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되 이런 조례가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계획을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계획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학교에 이제 통보가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각 학교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좋은 건데 하셔야죠, 교장님들도. 하시겠죠. 저 대상도 좀 궁금한데요. 조례안에서의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모두를 좀 일컫는 겁니까?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유치원생도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도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사실은 교육청 관할이 아닌데 유치원에서 아마 하면 어린이집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자세나 생활습관 문제는 학생들의 성장 속도나 또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내부 교육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방 교육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얘기 듣죠.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외부에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교류 좀 하고 그 인력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줄 의사 선생님 그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리치료사협회 그다음에 요가 전문가들도 학교에서 도움을 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학교에서 수업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조례안 아이들의 오늘은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활동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 또 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해도 외부에서 자꾸 하라고 강제하는 거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 교육이 사실은 교육 과정에 꽉 짜여져 있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점점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컴퓨터, 핸드폰을 달고 사는 요즘 세대에는 그럼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하시죠. 올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 또 전화로 출연하신다고 해서 어떤 예. 활동을 하시는 또 의원님이신지 조금 보다가 왔는데 예. 저희가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뭐 국민권익위원회랑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그러시군요. 예. 거기서도 그 공무원 시험 또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고 응시비를 냈다가 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응시료도 못 받는 뭐 그런 신고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그 공무원 면접 그 응시자 실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또 마련하셨다고. 어떤 건지 짧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공무원 시험을 보았는데 필기 시험은 말고요. 면접 시험 보러 가면 좀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비 약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 시험을 보는 대상자에 한해서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를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면접을 보시는 응시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 저 받고 싶어서라도 저도 공무원 시험 좀 응시해야겠는데. 특히 청년들이 그런 응시조차도 부담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배수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